이번에는 아쉽게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빠지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프뷰티가 오늘 주가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현재도 20%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실적을 발표했길래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? 예, LFBT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현대 좀 미국 주식시장의 소비재 투자의 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데,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소비재 기업이 막 이제 한 3년, 4년, 뭐 5년 만에 주가 뭐 10배씩 가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 그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이제 Z세대, 밀레니얼, 특히 Z세대 이제 더 어린 쪽에서 이제 인기가 많다. 그런 게 증명이 될수록 주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거든요. 실제 숫자도 성장으로 나오고 있고. 근데 옐프 같은 경우에 원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Z세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이 기업이 매출 성장률이 거의 한 23개 분기, 24개 분기 연속, 거의 6년 연속 이 매출 성장률이 계속 가파르게 두 자릿수 이상 나왔습니다. 뭐 많게는 매출 성장률이 뭐 이제 낮을 때는 한 10%대에서 막 70%까지 급성장을 했었으니까 이게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 시장의 PER 평가도 점점 더 확장을 해서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매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이 문제가 되는 건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역성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현재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습니다. 이번 분기만 해도 매출 성장률이 31% 나왔는데 다음 분기에 조금 안 좋으면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시장에 좀 치명적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. 왜 이렇게 실적이 조금 갑자기 안 좋아지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좀 업계 프로모션이 너무 경쟁 환경이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일단 있었습니다. 뭐 실제로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정말 어렵고 좀 어쩌면 명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LFBT도 이제 처음에 좀 유명세를 떨친 거는 이 에스티로더를 조금 듀ፕ 상품 좀 저렴하게 파는데 성능은 에스티로더랑 비슷하고 좀 비슷한 디자인 그래가지고 인기를 끌었거든요. 근데 막 에스티로더 같은 제품도 미국에서 반값에 뭐 그렇게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엘프뷰티 하면 원래 싼 맛에 사는 건데 그 싼 맛에 살려둔 사람이 오히려 이제 다른 브랜드도 경쟁 때문에 프로모션을 세게 하니까 그쪽으로 소비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좀 의심도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엘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기업이 원래 IPO 했을 때부터 이제 써놨던 게 우리는 틱톡 마케팅으로 좀 잘하고 있고 틱톡 마케팅으로 젊은 세대 소비자를 계속 끌어모으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. 근데 최근 틱톡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좀 크리에이터들이 자기네 영상을 좀 들어올리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뷰티 그런 컨텐츠 자체가 조금 밝은 분위기고 한데 이 미국의 최근 뭐 LA 산불 같은 게 워낙 크게 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SNS 활동을 자제하게 되는 뭐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요. 근데 이게 약간 경영진 측에서 조금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기업의 또 문제 중 하나는 여기가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가격이 보통 아무리 비싸봐야 10달러가 안 하거든요. 근데 결국에 싼 이유가 다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인데 관세 부과가 일단 중국에서는 10%그 추가 관세를 일단 매기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일단 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내년에 올해 좀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결국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항상 엘프뷰티나 무슨 뭐 좀 Z세대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들 특징은 이 Z세대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해 올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. 근데 그게 아무리 1위 브랜드더라도 조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이키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나이키도 결국 Z세대에서 소비자 선호도는 항상 1등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추세가 점점 내려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엘프도 뭐 계속 1위였지만 지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 추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. 결국 이게 조금 이제 주가로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엘프가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데는 이제 그 미국의 셀레나 고메즈가 만들고 있는 레어뷰티 같은 뭐 이제 인플루언서 브랜드도 있고 뭐 카일리 제너가 만드는 카일리 코스메틱 같은 브랜드도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국내외로 좀 이제 뭐 K뷰티가 미국에 많이 수출돼서 그런 것도 어쩌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자기만의 이제 뷰티 브랜드를 론칭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엘프뷰티에 대한 좀 경쟁 압박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뭐 결국 좀 전반적으로 이 뷰티 산업 자체가 이 인플루언서 때문에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엘프뷰티가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기업도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얼타뷰티인데 이 엘프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제 리테일러가 얼타뷰티거든요.
약간 둘이 좀 공존하는 관계인데 엘프도 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기가 최근 인기 있는 리테일러인 세포라에서는 제품을 판매를 안 합니다. 얼타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얼타가 거의 한 2, 3년 전부터 LVMH의 세포라한테 이 점유율을 거의 다 뺏긴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타도 힘들고 엘프도 좀 같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프뷰티도 뭐 결국 실적이 이제 좀 내년 이제 다음 분기에 역성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주가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소비재 투자라는 거는 결국 좀 트렌드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좀 과거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게 쉽사리 뭔가 저가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리고 얼타뷰티 주가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얼타에서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 중 하나인 엘프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타도 그러면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우려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네.